이 땅의 형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검은색으로 길게 해놓은 것이 이게 도로입니다. 4차선 도로입니다. 이 4차선 도로에 A 소유, 초록색으로 표시한 이 A 소유의 땅 전면의 길이가 37m고요. 분홍색으로 표시한 B 소유의 땅이 전면이 20m 정도밖에 안 돼요. 진입로가. 그 사이에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폐구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폐구구가 4차선 도로변으로 15m, 그리고 비소유 중간으로 길게 이렇게 널려 놓은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소유의 땅은 폐구구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모양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폐구구를 비소유처럼 그냥 쓰고 있었어요. 무단으로 그냥 쓰고 있었습니다. 써도 그렇게 크게 문제되고 그러진 않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A 소유자가 폐구구를 불화 신청을 해서 A 소유가 가져가게 되면 문제는 굉장히 커집니다. A 소유의 땅 모양이 정말로 별로 좋아지지 않겠죠. 그래서 B 소유가 이것을 불화를 받게 되면 굉장한 이익이 있어요. 먼저 진입도로 20m에서 15m가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 35m라는 진입로를 얻게 돼요. 그리고 폐구구가 이 안쪽에 있던 것들이 비소유 전체가 돼버리면 땅 모양이 정말로 반듯하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비소유자는 이 폐구구를 불화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니까 A와 B에 접경되어 있어요. 양쪽 다 접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A가 불화를 신청해도 받아들여질 거고 B가 소유해도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이 폐구거를 불화받았을 때는 140만 원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평당 40만 원 정도의 이익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이게 A 소유자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를 B로 가져오면서 이 폐구거가 내 땅이 되면서 모양도 좋아지고 진입로도 15m가 더 늘어났던 그런 좋은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내가 사려고 하는 땅 앞에 국유지나 시유지나 국어 같은 토지들이 딱 버티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토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맹지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땅 앞에 있는 국유지나 시유지 또는 국어를 어떻게 점용하는지 또는 어떻게 불화를 받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투자를 하다 보면 내가 사려는 땅 주위에 정말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땅이 도로가 접하지 않은 맹지인데 그 앞을 국유지가 가로막고 있을 때, 그러니까 국유지 넘어가 도로로 되어 있고 이 국유지를 사용할 수 있다면 그 땅은 더 이상 맹지가 아니게 됩니다. 이 부분은 건축 허가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문제이기도 하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국유지를 활용할 수 있을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지의 종류를 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가볍게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국유지란 쉽게 말해서 국가 소유의 땅을 말합니다. 간단히 확인하는 방법은 토지 등기부를 확인했을 때 소유자란에 국자라고 적혀 있는 곳이 국유지인데요. 국유지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자산으로 행정 목적에 사용되는 국유재산을 말합니다. 여기서도 몇 가지가 있는데 국가가 직접 사무용,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공용이라 하고 청사, 공무원, 주거건물, 학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하천 등 국가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인 공공용, 정부 기업이 사무용, 사업용 또는 직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인 기업용, 법령이나 그 밖에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인 보존용으로 나뉘게 됩니다. 조금 어렵죠? 가볍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러한 행정재산을 제외한 국유재산은 거의 일반재산인데요. 이 일반재산은 개인이 매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이 일반재산은 과거에는 잡종재산으로 불렸는데 보존, 활용할 필요가 없는 이용 가치가 없거나 내가 소유한 토지와 바로 인접해 있고 적절한 매수 용의가 있을 경우에는 일반 재산으로 분류되는 국유지를 매수가 가능합니다. 국유지의 확인은 토지 등기부를 통해서도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하지만 시리얼, 이 나라 재산 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유재산의 처리 과정을 보자면 먼저 국유지 사용을 허가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행정자산은 사용 허가를, 일반 재산은 대부 허가를 받는 것인데요. 국유지는 무단 점유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한 벌금, 즉 변상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내 토지와 인접한 국유지를 이미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계약된 그 기간까지는 동의를 받아야 하고,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과 합의가 되면 사용 허가 또는 매각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국유지를 직접 매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매수 방법은 우선적으로 토지 주소지에 시, 군, 구, 재무과, 회계과,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본부 중에 연락을 해서 매수 신청을 하는데, 보통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담당자와 우선적으로 꼭 상담을 한 뒤에 신청을 접수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다음으로 매각심의위원회에서는 국유재산 종합계획을 세우고 이를 수립한 다음 승인이 이루어지게 되면 감정평가를 통해 전체적인 가격을 책정해서 진행하는데, 이때 정확한 가격 책정을 위해서는 최소 법인 2곳이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가격 결정 이후에는 수의계약 또는 경쟁을 통해 입찰을 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면 매매 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한 후 60일 이내 잔금을 완납해야지만 소유권 이전이 진행되는데요. 국유지 매입이 예전에는 좀 더 수월하게 가능했는데 요즘은 조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유지의 사용 허가를 자신이 받고 있다면 그 땅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는 등의 활용을 통해 자신이 국유지를 계속적으로 사용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간 농사를 짓는 행위를 통해 실제 주로 사용하는 사람이 본인임을 입증하고 잘 설명하면 매입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다는 사실도 꼭 인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제 일어났던 일들이고요.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제가 이 땅을 사면서 발생됐던 그런 문제입니다. 제가 비소유의 땅을 살 때만 해도 이게 평당 180만 원에 한 21억 정도에 샀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이곳은 정확하게 제가 주소도 공개할 수 있습니다. 평택시 청북읍 한산리 709-5 한번 찾아보셔도 될 거예요. 여기가 폐국어입니다. 근데 이것을 불화받는 중간에 일어났던 아찔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해서 직접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형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검은색으로 길게 해놓은 것이 이게 도로입니다. 4차선 도로입니다. 이 4차선 도로에 A 소유, 초록색으로 표시한 이 A 소유의 땅 전면의 길이가 37m고요. 분홍색으로 표시한 B 소유의 땅이 전면이 20m 정도밖에 안 돼요. 진입로가. 그 사이에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폐구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폐구구가 4차선 도로변으로 15m, 그리고 비소유 중간으로 길게 이렇게 널려 놓은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소유의 땅은 폐구구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모양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폐구거를 비소유처럼 그냥 쓰고 있었어요. 무단으로 그냥 쓰고 있었습니다. 써도 그렇게 크게 문제되고 그러진 않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A 소유자가 폐구거를 불화 신청을 해서 A 소유가 가져가게 되면 문제는 굉장히 커집니다. A 소유의 땅 모양이 정말로 별로 좋아지지 않겠죠. 꾸불꾸불한 이 노란색 부분이 A 소유의 땅이 되는 거예요. 뭐 A 소유는 불화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그만입니다. 사실은 전면에 37m가 되어 있고 이등병 삼각형처럼 되어 있지만 어쨌든 길게 도로에 37m가 붙어있는 도로의 땅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A 소유가 이것을 불화를 받게 되면 폐구거 전면의 도로 면적 15m를 함께 가져가죠. 그렇기 때문에 A 소유의 전체 진입 면적은 한 53m인가요? 예, 53m로 늘어나고요. 그리고 B 소유는 굉장히 나쁜 여건에서 이 땅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B 소유가 이것을 불화를 받게 되면 굉장한 이익이 있어요. 먼저 진입도로 20m에서 15m가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 35m라는 진입로를 얻게 돼요. 그리고 폐구거가 이 안쪽에 있던 것들이 비소유 전체가 돼버리면 땅 모양이 정말로 반듯하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비소유자는 이 폐구거를 불화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니까 A와 B에 접경되어 있어요. 양쪽 다 접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A가 불화를 신청해도 받아들여질 거고 B가 소유해도
받아들여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입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 비소유에 거의 대부분 다 붙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가서 자세히 설명을 했죠. 설명을 해서 이 폐국어는 B가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아주 논리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얘기를 했더니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B가 가져가야 맞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거기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이것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것을 제가 샀을 때는 그때 평당 180만 원으로 기억하는데요. 이 폐국어를 불화받았을 때는 140만 원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평당 40만 원 정도의 이익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이게 A 소유자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를 B로 가져오면서 이 폐국어가 내 땅이 되면서 모양도 좋아지고 진입로도 15m가 더 늘어났던 그런 좋은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유지라든지 어떤 국어라든지 국유지를 불화를 받을 때는 이렇게 접경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정확하게 따져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잘못됐을 경우에 정말로 입찰을 봐가지고서 이 폐국어가 A 소유가 되어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B 땅은 굉장히 안 좋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불화를 받을 때는 이것저것 그리고 이해관계도 붙어있는 면적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수의계약으로 끝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입찰을 받아야 되는 건지를 잘 따지셔서 하면은 좋은 결과로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아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라 재산을 내 것으로 만드는 불화를 하는 목적은 아마도 현재 시세보다 훨씬 싸게 계약할 수 있고 개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불편한 부분이 생기면 점용허가보다는 전체를 불화받아 내가 사용하는 목적에 맞게 개발하려는 부분이 훨씬 유익하기에 불화를 받습니다. 혹 잘못 일처리를 하다 보면 불화 신청을 했는데 입찰을 해야 하는 경우 함께 붙어 있는 옆집과 경쟁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함께 붙어 있는 나라 땅에 나와 내 이웃이 같이 붙어 있다면 그 상대방도 국유지가 탐이 나기도 하고 더불어 입찰을 하게 되면 경쟁이 되기 때문에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기가 어려울 수 있고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내 땅처럼 나라 땅을 내 땅처럼 사용하다가 불화 신청 후 내가 불화받지 못하고 다른 불화받는 분에게 넘겨줘야 하는 불상사가 생기기에 또 조심해서 잘 알아보고 국유지 입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욱 문제는 긁어서 부서를 만든다고 내 땅에 국유지가 아주 중요한 곳에 물려 있는데 이곳을 다른 사람에게 내줄 경우 내 땅 모양이 우습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고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용허가 또는 매입을 통해 국유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면 맨 처음에 설명드린 예시에서도 충분히 국유지를 통해 자신의 땅을 도로와 연결하여 맹지가 아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땅으로 그 가치를 상승시킬 수가 있습니다. 4차선에 붙어 있는 땅이나 2차선 교행도로에 붙어 있는 국유지를 점용허가 받는데 큰 문제 없고 개발행위 하는 부분에 있어도 큰 문제가 없기에 땅값이 상당히 비싸지만 3m, 4m 도로 안쪽에 붙어 있는 도로에도 국어나 시유지, 국유지가 있기에 잘 활용을 하면 맹지 탈출하는 좋은 기회도 되기에 이런 고급 기술들은 그 방법을 알고 있는 전문가들을 찾아가셔서 상의하시면 의외의 경우가 나올 수 있고 맹지인 경우 맹지 탈출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신이 소유한 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국유지를 사용하거나 매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토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 호재, 도로, 용도지역, 지목 등 너무나도 신경 써야 할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임장도 많이 다녀보시고 스스로 많은 정보를 찾아보셔서 공부하는 것이 토지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방법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